기사로 보신 것처럼 이 손흥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실제 경기에서 조금 전 보신 것과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돼 논란입니다. 한편 오늘 프로야구는 올스타전 경기가 있습니다. 역대급 흥행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이슈들에 대해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조금 전 본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예. 이 아동 정서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또 앞서서 이 손흥정 감독은 체벌을 우리 코치들의 이 체벌은 예. 애정 없는 체벌은 없었다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체벌 논란도 있었고 폭력 논란도 있었지만 이 동영상 하나로 체벌이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폭언이 있었다는 게 모두 증명된다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그 스포츠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 다시는 예.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유소년 클럽의 이 경기인데도 예. 저렇게 이 코치들이 마치 욕설이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욕설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인권 침해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사실 여론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운동하는 선수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아동학대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기에 평론가께서는 다소 아동학대로 볼 만한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좀 말씀으로 또 들립니다. 저는 뭐 단언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가장 예. 중요한 그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이 폭행이 있었고 욕설이 있었고 폭언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저 동영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예. 이 지도자 입장과 또 일부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폭행이나 체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야구 방망이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선수들을 일반인들이 보기엔 무지막지하게 물리적 가해를 가해야지 이게 폭행이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 폭행이고 체벌일 수가 있겠냐라는 주장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가해하는 이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 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피해 아동은 아동 학대를 주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이고요. 일단 가해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이 체육 현장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는 이제 불만도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지점이라고 보는 건데 폭행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까지가 폭행이냐라는 이런 일종의 그 기준면에서 일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반대되는 학부형들 그리고 인권단체 우리 일반 국민들과 여론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폭행이라는 인식의 차이인데요. 폭행은 간단하게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폭행을 당한 학생, 폭소를 들은 학생 아무리 그 좋은 의도로 잘 되라고 지도자가 가르치면서 때리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가해를 당한 학생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서적인 심리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무슨 교육적 효과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아카데미 측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정서적 학대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내서 지금껏 체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손 아카데미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또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죠. 예. 심지어 손축 아카데미의 학부형들은 예를 들면 이 손흥정 감독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었다. 혹독하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박지성의 발이나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처럼 보통 일반적인 훈련을 뛰어넘는 강훈련이 있어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거 동의하는 바이죠.
이 손축구 아카데미 학부형들은 체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요. 예. 이런 이 손흥정 감독의 스타일을 알면서도 이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훈련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맞았다고, 조금 욕설을 들었다고 왜 반발하느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행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일반 국민과 동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이 손흥정 감독 스타일의 강훈련,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이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예.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선수로서 성장하는 건데 이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 과연 폭행이나 폭행밖에 없느냐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젊은 코치들 그리고 교육받은 코치들은 예. 폭행이 아니라 선수들과 심리적, 정서적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교육과 대화와 심리 치료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점이 손흥정 감독이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시대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점이 극한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선수의 발전을 이뤄낼 때 교육적인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말이나 심리, 정서적 접근이 아니라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는 이 도구를 또는 이 폭행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 시대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동 선수든 일반 학생이든 뭐 사실은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원래 우리가 학생 운동부, 학교에서 운동부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뭐 체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설 학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관리와 감독의 주체가 특별히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스포츠 클럽이거든요. 예. 스포츠 클럽이 지금 학교 운동부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이제 스포츠 클럽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엘리트 스포츠의 그 부작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인권 강조하고요. 또 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 클럽의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가 돼서 예. 이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선수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에 있는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이번에도 지적이 된 것처럼 예.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스포츠 클럽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 바깥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오키나와 전지 훈련에 갔던 이 손흥정 손축구 아카데미처럼 이번 사건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 스포츠 클럽의 이런 이 현실과 행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 관리 감독에 대한 이 고민과 일종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클럽은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학생들이 클럽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일종의 학원 같은 방과 개념이죠. 후 예. 학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설학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많은 그 고민 끝에 학교 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이 스포츠 클럽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클럽 이 본연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맡기고 우리가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클럽을 발전을 시키되 이와 같이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은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스포츠 교육 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저희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난달에도 일반인들과 풋살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또 온라인에 많이 나오는 게 SNS에서 어제 수지에서 또 축구를 했더라고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어요.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한 2천여 명 정도가 몰려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팬들이 몰려들고 또 이들이 손흥민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또 경기장에 난입하고
이 경기장 주위에 그 철조망 같은 펜스에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사고의 위험도 높아져서 이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달에는 그 아차산에 있는 풋살장에 손흥민 선수 일반 축구 동호인들과 함께 직접 경기를 뛰는 그랬죠.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용인 수지에 있는 체육공원에 국가대표 출신 이 골키퍼 김승규 선수와 같이 예. 풋살장에 등장을 해서 직접 경기를 같이 뛰었는데요. 이런 소탈한 모습 그리고 이제 팬들과 만나는 이런 이 접점이 예. 이렇게 뜻밖의 어떤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갑기도 한데 네. 한 가지 어제 풋살장에 등장한 것을 보고서 한 가지 좀 또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떤 거 손흥민 말씀하세요? 선수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워낙 스타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2천여 명이 몰려들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겠다고 갑자기 뛰어들고 이 경기장에 난입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사고의 위험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저희 이번에는 허웅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농구 선수 허웅 선수가 사생활 논란에 굉장히 휩싸였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허웅 선수의 논란은 예. 끊임없는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이 공갈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여자친구와의 그동안의 3년 교제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허웅 선수는 3년 교제 기간 동안에 2번의 그 임신이 있었다. 나는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한 대로 나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의 의도대로 임신 중절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 전 여자친구는 아니다. 나는 이 임신과 그리고 임신 중절 모두 허웅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예. 합의금 3억 원도 내가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허웅 선수가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반박하는 또 이 주장을 한 거고요. 예. 이 유튜브 채널에는 또 다른 제보자들의 인터뷰가 공유가 됐는데 인터뷰 또 다른 이 제보자의 그 인터뷰 내용은 전 여자친구가 이미 허웅과의 임신 이전에도 또 다른 임신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유흥업소 출신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일방의 이 주장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네. 최소한 스토킹 혐의 그리고 공갈과 이 협박 혐의는 경찰의 수사가 종료가 되는 대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논란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뭐 한 가지 사실들이 그 정확한 근거 없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때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일방 한쪽으로 뭐 비난하거나 또는 그 대신 그 응원하거나 이런 그 여론전을 벌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죠. 진흙탕 공방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허웅 선수는 뭐 농구, 우리가 앞서 축구도 얘기했지만 농구의 인기도 상당하고 그 농구 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선수라고 사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웅 선수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기 때문에 개인 그리고 프로 농구 넘어서 이 스포츠 스타에 대한 사생활까지 굉장히 뭐랄까 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년간의 교제 기간이 있었고요. 2번의 임신이 있었고 임신 중절을 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두 연인 벌어졌던 어떤 이런 그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됐거든요. 때문에 이 허웅 선수는 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네. 이기든 지든 간에 이미지 손상은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예. 보고요. 허웅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프로야구, 프로축구에서도 스포츠 선수의 그 도덕과 관련된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리 팬들을 실망시켰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스포츠 스타는 이제 공인이 된 순간서부터 일종의 도덕적인 책무감의 최소한의 기준이 이 팬들이 바라는 그 마지노선이 있죠. 이것을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의무를 다 해야지 되는지 라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스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이 롯데자이언츠의 나균환 선수 선발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한 팬이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징계를 받게 됐죠. 그렇죠. 어디에서 이제 비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들 스스로도 몸가짐을 조심을 해야지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6시에 시작이 되는 프로야구 올스타전 있잖아요. 프로야구 요즘에 진짜 저도 오늘도 SNS만 켜도 오늘 자기 올스타전 간다고 막 인증사진 올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600만 관객을 사상 처음으로 전반기에 돌파를 했습니다. 인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프로야구가 예. 흥행 대박입니다. 진짜로요? 그제 10개 구단 체제 가운데 최초로 이 최소 경기 6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프로야구 1000만 관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유례없는 흥행 대박인데요. 왜 이제 이렇게 이 뜨거운 관심을 받을까? 첫 번째로는 이게 전국구 팀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엘로끼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기아와 LG가 우승 다툼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홈 경기 관중이 지난해에 비해서 77%가 올라갔거든요. 예. 일단 전국구 팀들의 선전이라는 면에서 이 흥행에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류현진 휴가를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하나 홈 경기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에서도 관중들이 대폭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요. 하나 같은 경기에는 홈 경기에서 무려 이 30경기가 매진이 됐습니다. 그 한화 홈 경기 전반기 모든 홈 경기의 좌석 점유율이 94%나 되거든요. 좌석 점유율 94%라고 하는 이 수치는 전반기 한화의 모든 홈 경기가 실질적으로 다 완판, 매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올해 프로야구가 더욱더 재미가 있고 이 직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죠? 뭐냐면은 1위 기아부터 꼴찌 키움까지 이 승차가 13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 최소 승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팀들은 한 경기, 두 경기만 이기면 금방 또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직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장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선수 팀 간의 실력 차도 비슷해졌고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이제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야구의 인기 비결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스포츠 이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